제가 했던 계산이 이런 단위까지 판결문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는데요. 저희 재산 분할을 방어하는 저희 의뢰인 입장에서는 매우 유리한 결과를 받게 된 것이었죠.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변호사 진동환입니다. 오늘은 재산 분할에서 제일 궁금한 부분이죠.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재산 이거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재산이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에 따라서 소송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보통 받는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동산 몇 억씩 갈 수 있잖아요. 이 부동산이 재산 분할 대상에 들어오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재산 분할 금액 자체가 엄청난 차이를 보이게 돼서 이 부분 항상 재판에서도 가장 많이 다투는 부분입니다. 이혼 고민하시는 분들, 특히 재산 분할 고민하시는 분들, 특유재산이란 단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보통은 그 배우자 일방, 그러니까 양 당사자 중 각자 일방의 재산을 말하는 말인데, 소송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특유재산으로 포함이 되면 재산 분할 대상에서 빠지는 재산이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15년 정도 산 부부가 있는데요. 두 사람 재산의 합이 한 10억 정도라고 쳐볼게요. 근데 한쪽이 한 2년 전쯤에 부모님으로부터 2억 원짜리 부동산을 증여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 2억짜리 집이 특유재산이 돼서 재산 분할에서 빠지는지 아니면 부부 공동재산에 포함돼서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이런 쟁점이 다퉈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물려받은 지 이제 한 반년 됐다. 그러면 이 반년밖에 안 됐는데 이 재산이 부부 공동재산에 전부 포함돼서 재산 분할 대상이 되면 받으신 분은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특유재산이라는 명목으로 빠지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부분은 반년 정도니까 좀 명확한데 예를 들어 3년이다.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이게 참 애매한 시점인데요. 이런 경우는 들어가는 때도 있고 안 들어가는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정을 종합해서 고려를 해봐야 되는 거죠. 저는 보통 이렇게 3년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받은 지 3년이 넘었다. 그러면 일단 재산 분할 대상에는 포함이 되는데 전체 기여도에서 다른 판단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정도로 설명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2년 11개월이면 빠져나가고 3년 1개월이면 들어가고 그런 건 아니죠. 이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 수행해서 실제로 판결받은 사례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물론 내용 자체는 어느 정도 각색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60대 부부였고 이제 이혼을 하게 됐는데 한 3년 전쯤에 집을 한 채 받으신 게 있었어요. 이분이 이제 이혼을 하게 되면서 저한테 사건을 맡겨주셨는데요. 저는 당연히 이런저런 사정을 다 입증을 해서 이 재산이 부부 공동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했죠. 그리고 상대는 법무법인을 통해서 대응을 했는데요. 상대방은 이 재산이 증여받은 시점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재산 자체는 부부 재산에서 빠져야 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집 한 채가 들어가느냐 마냐의 문제였기 때문에 재산 분할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툰 게 이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양 당사자가 이제 재산 분할을 정리하는데 각자 몇 억씩 차이가 나는 재산 분할표가 작성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 결론은 제가 정리한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3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 공동재산에 포함이 되었고 그래서 그걸 기초로 해서 재산 분할금이 산정된 사례였습니다. 제가 사건 끝나고 알게 된 내용인데 이 당사자분께서는 저를 보러 오시기 전에도 여러 군데 상담을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다 하나같이 하는 말이 이거 3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무조건 재산 분할 빠진다. 그러니까 그걸 뺀 상태로 가지고 계산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들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심층적으로 좀 미팅을 하고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이 부부 사이에서는 이 재산이 포함되어야 될 요소들이 있었던 거죠. 부부 재산이라는 게 계속 섞이게 되는데 어떤 포인트에서 이 재산이 섞였는지를 잘 입증해서 포함시킨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는 제가 했던 계산이 이런 단위까지 판결문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는데요. 당연히 이런 결과를 받으신 의뢰인분도 상당히 만족하실 수밖에 없었죠. 10개가 훨씬 넘는 예금이나 보험, 주식 전부 정리하고 거기에 부동산도 몇 개씩 있으니까 그거 다 집어넣고 그렇게까지 계산했는데도 제 계산이 이런 단위까지 맞았다는 거니까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정리했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이거 지레짐작으로 처음부터 재산 아니라고 빼놓고 계산했으면 절대로 이 결과가 나올 수 없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3년 정도 되는 재산 말씀드렸는데 그럼 5년 정도면 어떠냐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어요. 근데 5년 정도 됐다고 하면 일단 집어넣고 계산한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언제나 그런 건 아닌데요. 제가 했던 사례를 또 한번 말씀드려보면 이 케이스는 부모님으로부터 부동산을 받은 지 10년도 훨씬 지난 케이스였습니다. 10년이나 됐으니까 당연히 이거 다 부부 공동재산에 포함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당연히 상대방도 그런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 소송에서도 이게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케이스에서 특이한 점은 그 부동산을 명의는 받기는 했는데 그 집에 원래 살던 부모님이 그대로 계속 사시면서 관리까지 부모님이 계속 하고 있던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재판부에서는 이 재산은 부부 공동재산이 아니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부부 공동재산이 아니니까 그 몇 억짜리 재산이 다 빠진 상태에서 재산 분할이 되었고 저희 재산 분할을 방어하는 저희 의뢰인 입장에서는 매우 유리한 결과를 받게 된 것이었죠. 이처럼 뭐 구체적인 사정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오래된 재산이라도 특유재산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짧은 재산이라도 특유재산에 포함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종합적인 검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5년이나 뭐 그 이상의 기간이 지난 재산은 제가 일단은 포함이 될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포함이 되면 그럼 어떻게 분할되냐? 이 부분 궁금해들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가 20년 정도 결혼 생활을 하다가 이혼을 한다고 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 분할 기여도는 50대 50으로 평가될 건데요. 이 경우에 한쪽 상대방이 부모님으로부터 큰 재산을 받았다고 하면 이걸 그대로 50대 50으로 나누는 건 좀 억울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내가 전체 재산에서의 기여도가 70%다. 너는 3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그 가치를 내 재산으로 보전받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일단 포함은 돼서 30%는 저쪽으로 인정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포함이 됐다고 하면 결국 기여도를 어떻게 입증을 해서 좋은 기여도를 내가 판단받느냐 이게 중요한데요. 기여도라는 것이 결국은 이 전체 재산의 형성 과정에서 내 기여도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지금까지 어떤 경위로 이 재산들이 형성이 됐는지 그 형성 과정에서 나가 노력한 부분은 무엇이었는지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 분할에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결론만 다시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3년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3년이 넘은 재산이면 일단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기여도에서 다른 판단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3년보다 짧은 기간이라고 한다면 특유재산이 돼서 아예 부부 공동재산에서 빠질 수도 있다. 이렇게 일단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모든 것은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느 정도가 예측되는지는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이혼과 관련된 다른 쟁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